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거두절미하고 인사 다 빼고요. 바로 교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자, 총론 제일 앞에 1번에 보시면 총칙에 제1절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의의가 나옵니다. 로마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택색이 나오죠. 일단 법원에서 등기사무 관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이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 기록이 작성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박스에 보시게 되면 제가 관련 조문을 집어넣어놨어요.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의 1항에 보시면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물적 편성주의고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기록이 하나예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심화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린 거,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씩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일동 건물을 구분하는 건물, 즉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립주택 이런 것들.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동짜리 하나에 101동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서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 46조 1항을 보셔야 되겠고, 구분 건물 일부에 대해서 멸실 등기를 할 경우에는 일동 등기, 이 법인 일동의 그 등기 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다시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자, 3번에 보시면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대장은 대장소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하고 대장이 100% 일치해야 되느냐, 불일치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대장을 기준으로, 그쵸?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소유 명인이 다른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등기 기록을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갑구를. 물론 대장에도 소유자 표시가 있지만 이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 등록을, 등기를 마치고 나면 대장이 변경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 법상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분필 등기의 효력이 나오는데, 분필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이 하나였다가 여러 개로 쪼갠다는 것은 대장 분할이 일어나고 그 대장 개수에 맞춰서 부동산 등기록도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 토지 등기부에는 분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지적법상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토지 대장에는 분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등기는 이미 마쳤는데 대장이 분할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필 등기는 뭐다? 무효다. 잘못된 거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토지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미 진행했던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서 대장 분할하고 분필 등기를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에서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2조 1항에 보시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촉탁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동저당 대위 등기 신청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 신청으로 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아니에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어디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단독 신청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공동 신청으로 빠지는 거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에 단독 신청 규정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 신청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한다는 표현, 직권으로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우리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의 근저당이라든가 제3자의 가등기는 어떻게 말소를 하죠? 누가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죠?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제3자 소유권 빼고 나머지는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신청 말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 그 다음에 5번 형식적 심사주의. 자, 예외가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뭐냐? 등기관은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등기 신청이 실제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 권한은 없습니다. 즉 권리관계가 키워드예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심사 권한이 없지만 등기관은 여러 가지 제출된 서면에 의해서 뭘 한답니까? 등기 신청의 적법 여부예요.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채권자 대위에서 대위 등기 신청을 하죠. 채권자 대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민법에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잖아요.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민법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등기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거의 권리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유증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 유류분 침해 여부는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통과되어 온 유언 증서는요. 부동산 등기과에서 심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심사 권한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심사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에 성립요건주의는 민법 186조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 변동은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등기를 마쳐야 한다라는 표현은 등기 접수 단계냐 아니면 등기가 규합된 상태냐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접수한 때예요. 접수한 때.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를 마친 때 이 말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엄밀히 말하게 되면 접수한 때. 그 접수 시점이 소급하는 거죠. 규합이 되고 난 다음에 소급표에 의해서 접수한 때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신력의 불인정이라는 것은 계속 지금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등기는 공신력이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로마자 2번에 가시면 부동산 등기 제도의 작용이 보입니다. 공시제도와 공시는 달라요. 공시는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 공시는 그 기록을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는 뭐예요? 물권을 공시하는 겁니다. 채권, 물권 중에 뭐예요? 물권을 공시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을 공시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채권을 공시하는 경우 있죠? 뭐 있어요? 임차권, 환매권,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저당권, 질권에서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가압류 이런 것들도 다 채권을 공시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뭘 한다? 물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요건 민법 186조 그 다음에 3번에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 상속 등기를 하는 이유는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반드시 상속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27조하고 민법 187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누가 처분 행위를 해서 상속 등기를 하는 건지 누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지 그 포인트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대항 요건이 나오죠. 등기를 마치게 되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민법에서 주임법을 배웠죠. 주임법의 대항력 취득과 똑같이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임차권, 신탁등기, 그 다음에 각종 약정 등기, 환매권은 당연한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매특약 등기를 마치게 되면 환매권 행사를 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되겠고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취득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대항력 취득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항력 취득. 그 다음에 제2절 등기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는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2번 가겠습니다. 등기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해서 저희가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눕니다. 주등기는 저희가 주로 이제 독립등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기등기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2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따라만 그 뒷부분 보시고 밑에 추가 설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출지문이었어요. 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등기의 접수번호까지 같이 따르고 있더라.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시험에 이미 기출지문으로 1차 기출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는 환매권 이전 등기, 질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겠죠. 환매권에 대해서 가압류, 환매권에 대해서 가처분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부기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입니다. 그쵸? 주등기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 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것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등기를 말소 대상인 등기로 잡고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 양수인, 즉 현재 근저당권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돼서 상대방과 공동 신청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 예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법무사 법행에 2차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근저당을 이전한 상태에서 근저당 말소는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근저당권의 양수인 즉 현재 근저당권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니은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부기등기만 말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기등기만 말소하는 신청은 부기등기의 원인에 말소 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에만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설정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기등기 자체를 말소하겠다. 그런 경우가 여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시면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을구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전세권자가 A가 있어요. 이 전세권 자체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 자체 가압류할 수 있죠. 전세권 자체. 만일에 존속기간 중이면 민사집행에 나오는 그 밖에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가 될 것이고 이게 존속기간이 만료를 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예요. 채권 가압류. 그래서 1-1번으로 1번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전세권 말소를 할 거예요. 1번 타깃이 이거예요.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요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말소할 등기는 얘죠. 그래서 이거는 신청으로 말소를 하는 것이고 얘는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그냥 말소 못하죠. 예. 법 57조 1항, 2항에 근거해서 그쵸? 승낙서를 제공하게 되면 직권 말소로 빠지는 거예요. 원칙.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2차 논점이잖아요. 전부 다 2차 논점이에요. 여기가. 자, 밑에 부기등기하고 주등기가 쭉 나옵니다. 부기등기는 조문에 있어요. 법 52조에 조문에 있는데 일단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외 권리 설정, 주로 우리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말고요.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정 등기, 즉 근저당에다가 질권을 설정한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용의권을 목적으로 또 임차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2번에 보시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외 권리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이 권리전 등기하고 뭐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로 가기 때문에 신탁 등기만 부기 등기한다는 표현은 싹 다 틀린 표현입니다. 주등기 부분에 보시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권리 설정 등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봐주시고, 이전 등기도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인 건지 소유권 외 권리 이전 등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경정 등기, 변경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죠. 소유권 변경 경정은 전부 다 부기 등기입니다. 밑에 변경 경정에 보시면 원래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등기상 이해에 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제공을 하게 되면 부기로, 그쵸?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등기인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승낙서를 내야 되는 곳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상속 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 주로 상속재산은 소유권이니까 이거 소유권 경정이겠죠. 역시 부기 등기로, 이때는 등기상 이해에 관계됐으면 승낙서 반드시,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도 부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반드시 승낙서를 제공해야만 부기, 제공하지 않으면 주등기로도 못한다. 그런 표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권리 변경 경정 밑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이 나와요. 머릿속에 기억하실 건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어요.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이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목 변경이라든가 부속 건물 신축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등기 형태로 표제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소 등기는 전부 말소죠. 오리지널 말소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오리지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는 좀 나누셔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 자체는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말소일 때는 부기 등기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처분 제한도 이게 가압류인 거냐, 전세권 자체 가압류인 거냐, 가처분이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에 가 있나요? 이게 가압류 가처분은요, 이 채무자가 소유자인 건지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인지에 따라서 갑구로 갈 수도 있고 을구의 부기 등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입문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툭 던지면 쉬운 지문 안 나와요. 쉬운 지문은 안 나와요. 사실 이 앞쪽은 싹 다 생략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로. 쉬운 지문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7페이지 가시면 대지권 등기요. 대지권 등기는 크게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와 토지의 별도 등기 있다는 뜻과 건물만에 관한 등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실 때는 나중에 저 대지권 등기 파트를 봐야 여기가 보이고 거기다가도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됐고요. 특약상에 관한 약정 등기가 나오죠. 특약상에 관한 각종 환매 특약,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압류 등기에 기초한 공매 공고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에서 보시면 밑에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쵸? 우리 공매 공고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공매 공고 등기는 둘 다 갑구에 들어가는 거 맞죠? 이 압류 등기를 기초로 해서 공매 공고 등기는 압류 밑에 부기 등기로 가겠지만, 납세담보 제공 계약에 기한 것은 이게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을구에 납세담보 제공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매 공고 등기는 어떻게? 갑구의 주등기 형태로 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 등기도 부기 등기라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특약 등기 같은 거 조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가등기도 한번 쭉 봐주시고요. 가등기는 이제 갑구에 앉아 있을 거냐, 을구에 앉아 있을 거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주로 이제 앞쪽에 가등기 앞쪽에 소유권 이전인 건지 전세권 설정인 건지 여기에 따라서 가등기가 갑구의 주등기로일 거냐 아니면 을구의 주등기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을구의 주등기로. 그쵸? 옆에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전세권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권 밑에, 그쵸? 바로 부기 등기로 갑니다.
자, 퀴즈. 전세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갑구의 주등기로 가 있어요. 예, 그 포인트를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상대방이냐, 누가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가 달라진다는 거.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만 부기 등기하지 않아요. 특히 신탁 재산으로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아주 규칙 조문에 주등기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효력에 의한 분류는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등기 유효 요건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실체적인 유효 요건이 있고 9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보시면 형식적 유효 요건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여기 부분이 시험이 좀 나왔던 부분이라면 최근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등기 실체적 유효 요건에 보시면 1점, 2점 목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를 한다. 그 말은 100% 일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실체 관계 존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2번은요. 100% 부합을 해야 되겠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2점에 보시면 등기와 실체 관계의 부합 정도는 어느 정도냐. 양가로 1번. 부동산 표시는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저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평가로 1번 토지의 경우, 2번에 건물의 경우 이런 걸 막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부동산이 그 부동산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넘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가로 2번, 여기는 좀 보셔야 되겠죠. 특히 평가로 1번과 그 다음에 거기 평가로 1번은 꼭 봐주셔야 되겠죠. 권리의 질적 양적 불일치는 어떻게 될 거냐. 질적 불일치는 보시면 권리 주체가 다르다. 즉 권리자를 갑으로 해야 되는데 을로 등기를 했다.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이거 갑으로 해야 되는데 을로 등기를 마쳤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등기 마쳤으면?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등기명의 표시 경정 등기를 하면 되겠고,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소하고 간명의로 넘어가는 방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교재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왜 하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권리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객체가 문제예요. 자, 갑지, 갑토지에 할 등기를 을토지에 등기를 했다. 그럼 을토지의 등기 기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된 걸 권리를 말소를 하고, 그쵸? 갑토지에 다시 등기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유는 뭐다? 을토지에 한 등기가 뭐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됐다. 권리가 경정이 가능한가요? 권리 경정은 안 돼요. 그쵸? 그러니 초기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어떻게 말소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경정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 방법을 보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잘못된 등기가 무효여서 전부 다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적 불일치는 가볍게 봐주시고요. 양가로 3번요. 권리 변동 과정 내지 태양의 불일치 평가로 1번. 판례는 등기 기록이 실제의 권리 변동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이 키워드예요.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면 그 등기는 뭐다? 유효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평가로 3번 가보세요. 9페이지 맨 위에 평가로 3번. 이런 경우 많죠. 거기 예를 보시면 실체관계는 증여이지만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또는요. 이게 부자지간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부자지간에. 실체는 증여이지만 등기부에다가 매매대금 주고 왔다 갔다 했다. 요거 등기는 뭐다? 유효이긴 해요. 세금 폭탄은 별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폭탄은. 그래서 실체관계가 부합을 한다면 이거는 등기는 유효한 것이고 세금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가로 2번 중간생략 등기로 가겠습니다.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자, 원칙 유효이긴 한데 로마자 1번, 2번, 3번의 조건이 타고 들어가야 그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최종, 중간, 최후에 이 3자 간의 중간 생략하기로 합시다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합의가 없더라도 그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에도 양자 간의 계약을 적법하게 성립이 되고, 줄 거 주고 이행할 거 이행했다면 역시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유효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유자가 뭐다? 소유자로서 갖추어야 될 요건을 갖추어야만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유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개의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야 유효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외 보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는 중간 생략 합의가 있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든 전부 다 무효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되는 경우가 많죠. 중간 생략 등기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 생략.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법 61조죠. 60조죠. 법 60조 1항에 있는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해요? 구분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고 다르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분양을 한 자가 등기 의무자, 현재 구분 건물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해서 중간 생략을 이걸 법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쭉 있고, 중간 생략 등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렸고, 양가로 4번 무효 등기 유용으로 가겠습니다. 무효 등기 유용은 이 용어를 잘 보세요. 무효인 등기를 유용,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되는 경우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등기 원인 없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뭡니까? 원인 무효잖아요. 그쵸? 원인 무효로 등기가 됐는데 뒤에 매매 계약을 두 사람이 적법하게 체결을 하고 매매 대금도 주고 받았으면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게 된 건 맞죠? 그래서 이 무효였던 등기를 계속적으로 말소하고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효하게 만든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권리등기인 경우가 주로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했다.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실체관계가 잃게 되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전부를 변제해버렸어요. 그럼 저당권은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가 맞죠?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또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저당권 설정 등기를 어떻게 유효하게 만들어주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전제 조건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 유효한다고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밑에 관련 판례를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의 관계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제3자가 있을 때는 유용 못합니다. 근데 제3자가 어떻게 알아요? 맨날 눈 씻고 쳐다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판례가 이렇다는 얘기고, 제3자는 잘 몰라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표제부, 표제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미 멸실된 건물하고 새로 신축된 건물은 달라요. 그쵸?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만일에 표제부 유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절대로 건물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맡겨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 기출 지문에서는 제가 볼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 1번만 여러분 한번 볼까요? 1번하고 3번 볼게요.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라 함이 맞죠? 그러면 우리 1번 때문에 무슨 등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잘못됐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뭐다? 무효이기 때문에 저희 무슨 등기 신청해요? 회복 등기 신청하잖아요. 회복 등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나오는데,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 등기 자체가 뭐다? 무효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실체관계에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회복 등기 방식으로 가잖아요. 3번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물건의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도 물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무슨 등기할 수 있다?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효력으로 가겠습니다. 등기 효력. 등기 효력은 로마자 1번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권 변동이 있게 되면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예요. 로마자 2번에서 내용에 보시면 제일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1차생하고 2차생의 보는 눈이 달라요. 1차생은 1번부터 쫙 보고 2번도 많이 보고 그러시는데 우리 3번도 잘 안 봐요. 5번 후등기 저지력을 제일 많이 봐요. 2차생들은. 이거는 용의권에서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을 여기를 보는 거죠. 5번, 6번을 주로 많이 보고 1번, 2번, 3번 이런 거 잘 안 본단 말이에요. 4번. 로마자 3번 가등기 효력은 우리가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본등기 하고 난 다음에 가등기 효력, 담보 가등기 효력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데 주로 시험에는 이걸 정식으로 묻기도 하지만 이 가등기 효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본등기에서 왜 가등기하고 본등기 차이 있는 끼어있는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을 왜 직권 말소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생들도 등기 효력이 중요하지만 사실 2차생들은 등기 효력이 더 중요해요. 2차생들은 등기 효력 안 봅니다. 막 뒤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재고로 중요한 것은 사실상 등기 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등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신청 왜 합니까? 등기 신청을 왜 하는 거예요? 실체 관계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등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법무사님이 왜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돈도 못 번다고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네? 돈도 못 번다잖아요. 배민을 띄는 게 낫다. 막 그러잖아요. 먹고 살 게 없다.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카페 막 올렸는데 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달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데 가서 글 안 써요. 볼 시간도 없어요, 볼 시간도. 그래서 등기 효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2번 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가죠. 자, 등기의 구체적인 효력, 즉 주등기, 독립등기의 효력이 여기가 종국등기로서의 효력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1번의 물권 변동 효력은 민법 186조. 2번의 순위 확정 효력은 우리가 아까 주등기, 부기등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나 조문을 한번 쫙 볼게요. 순위와 관련된 걸 싹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는 표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등기를 보죠. 주등기는 뭐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그쵸? 갑구 안에서는 순위, 을구 안에서도 순위. 그러나 다른 구, 즉 갑구와 을구의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 접수번호를 잘 봐야 돼요. 제가 1차 강의하면서 접수번호 굉장히 중요시하죠. 접수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순위번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그래서 우리가 그 경매에서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말소 촉탁 대상이라는 표현은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거 아니면은 가압류 뒤에 설정됐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수번호예요. 그래서 법무사님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놈의 접수번호 때문에 등기소를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자, 부기등기는 우리가 아까 바뀌어 대지권요.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모르겠다 하면 대접이라고 외워버리라고 했죠, 제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학문을 파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실무 나가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빨리 붙어서 나가시는 게 최고예요. 본등기 순위는 어디다? 가등기 순위. 그래서 가등기 효력은 뭡니까? 순위 보존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말소회복 등기는 보시면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소회복 등기는 종전 순위번호 그대로 따고 가는 거죠. 소급표에 의해서 종전순위 만일에 2번에 근저당이 말소가 돼버렸다. 부정법 말소됐다. 그럼 회복등기를 하면 그 번호는 뭐예요? 2번으로 다시 뿅 나타난다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대항력은 거기 보시면 어느 권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사자 사이는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이나 이를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즉 대항력은 뭡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저희가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임차권, 신탁 등기, 각종 약정 등기, 아까 한매 특약 등기 이런 것들이 바로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11페이지요. 점유적 효력은 가볍게 봐주시고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점유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몇 년 점유? 10년 점유. 그래서 단축효가 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후등기 저지력은 제가 밑줄 쳐놨죠. 주로 용익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선례가 바뀐 거죠. 예, 동그라미 3번이 선례가 바뀌었고 올해 사무관 승진 시험 지문으로 나왔어요. 자, 일단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등기 저지력이 제가 보기에는 등기 효력에서 최고예요. 1차생들은 딴 걸 보고 있는데 2차생은 저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다르다고 했죠. 자, 우리가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형식상 효력으로 인정이 되므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은 한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양립 불가인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양립 불가. 동그라미 1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존속기간이 만료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여전히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존속기간 끝났으니까 지상권이 소멸됐네 이렇게 판단하면 뭐예요? 권리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록에 남아있으면 걔를 말소하지 않은 이상 못한다. 2번 이미 보존등기가 맞춰진 토지관에서 그 명인을 상대로 말소 판결을 얻었대요. 보존등기 말소하라. 그 판결에 의해서 신청인의 수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도 역시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가기 전에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는 완전히 다르죠.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지상권은 보통의 지상권은 지표면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쵸? 구분 지상권은 지상, 지하, 요게 구분 지상권이에요. 우리 용익권에서 이거 배웠어요. 1번 순위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경유가 되었습니다. 2번 순위로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죠. 이거 할 때 뭐 갖고 와야 돼요? A의 승낙서, 인감증명. 왜 가능한 거예요? 동일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또 이미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1번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돼. 정지조건부예요. 말소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거 본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등기 하려면 1번 접수번호 1번 여기 2번 이거 본등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순위번호 3번 후등기 저지력에 의해서 뭐예요?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를 하고 이게 세 번째 사건, 네 번째는 그제서야 하나의 순위번호로 지상권 설정 등기해서 A 이름으로 네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얘가 있기 때문에 얘 본등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소하고 이렇게 가는 거 전부 다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주택에 대하여 끊고요.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 명인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당해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 설정의 접수일자보다 선일이다. 무슨 날짜가 빠르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일자가 접수일자가 빠르다는 거예요? 대항력 취득 일자가 빠르다는 거예요? 대항력 취득 일자가 빠르다면 그쵸? 그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을 어떻게 받아주겠다. 그런데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 범위가 같은지 다른지는 묻지 않겠다는 게 이 선례예요. 자, 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아까 비교하는 날짜는 뭐예요? 접수일자예요. 2019년
8월 31일 이게 접수한 날이라고 치죠. 접수일자. 그 다음에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자 A라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전세권하고 주택임차권은 별개의 권리죠. 얘는 물권, 주택임차권은 채권,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온 거예요. 촉탁서.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임대인일 것이고, 그쵸? 임대인. 등기 권리자는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범위는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 가리지 않아요. 근데 대항력 취득일자가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1번은 2019년 8월 30. 2번은 2019년 9월 1일. 그러면 어떤 거를 수리하고 어떤 걸 각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된 거. 그쵸? 요거는 수리를 해주겠지만 얘는 뭐다? 각하다. 전세권 접수일자와 요 대항력 취득일자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예, 저 두 개를 비교해서 대항력 취득일자가 접수일자, 전세권의 접수일자보다 빠르면 수리, 늦으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래 두 개 내용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올해 사무관 승진 지문이었어요. 꼭 봐주시고. 그래서 촉탁으로는 등기 맞죠?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언론에 보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가 사건 수가 폭발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네, 폭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울 저기 인천에 미추홀고 아주 몇천 건을 하잖아요. 몇천 건. 그럼 법무사님들이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임차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들 사건 수 많이 줄었어요. 이제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뭐 소주만 한 10만 원 받을까?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아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고 6번 권리 추정력으로 가겠습니다. 추정력 앞쪽에 보시면 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정력에는 우리가 권리 추정력도 있지만 사실 추정력도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권리예요. 권리. 권리 추정력.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어디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고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뭐가 있다?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바로 권리 추정력입니다. 아,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뭔가 권리관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법률상 추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양가로 2번 추정력이 부인이 되는 경우 여기가 시험 포인트가 많이 나오죠. 추정력이 부인되는 경우 일단 가등기는 뭐예요 이거? 이거 가등기는 권리는 맞는데 얘가 예비등기께서 추정력 자체가 없고요. 허무인 사망자 명의는 우리가 무효죠. 허무인 사망자 명의로 등기 안 돼요. 그래서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있다 안 되고 표제부는 권리 등기가 아니라 표시 등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중복 등기 후 후등기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중복 등기에서 후등기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네, 폐쇄 작업하는 이유는 왜 했던 거예요 이거? 권리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토지냐 건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추정력의 범위는 저하고도 하지만 민법에서도 나오죠. 민법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정력의 법을 보시면 첫째 절차가 적법하다. 두 번째 권리가 적법하다. 세 번째 원인이 적법하다. 네 번째 대리권 자체가 전부가 추정이 된다. 다섯 번째는 원용이에요. 다섯 번째로 원용. 당사자 간에도 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겠냐? 오케이죠. 당연히. 제3자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도 그 문구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로 갑니다. 7번. 등기는 공신력이 부정이 돼요. 그러면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은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죠? 민법에 있잖아요. 민법에.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것도 있고 그쵸? 548조도 있고 민법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호를 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법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구권 보존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담보가등기는 저하고 다지만 민사집행법에서도 하죠. 우리가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에 크게 뭐 특정물 이게 말고 얘는 뭐예요? 비금전 채권이에요. 제가 가등기권자는 채권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비금전 뭐예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한 거고 담보가등기는요. 금전 채권이에요. 금전 채권. 그래서 배당 파트에서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하거나 말소 대상일 뿐이고 담보가등기는 배당을 받을 거냐 배당 요구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이거 금전 채권자니까 배당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저당권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이런 거 잘 생각해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최선순위 전세권이면 어떻게 해요? 너 인수 계속 갈래? 아니면 나랑 끝장낼래? 배당받으면 나가는 거죠. 금전채권자예요. 금전채권자. 금전채권자에다 걔는 물권자로서 등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채권자라는 걸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때 얘네 다 어떻게 달라지죠?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청산 절차라는 표현이 나오고 얘는 청산 절차가 필요가 없죠. 예,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효력이 순위 보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하는 애가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그 다음에 권리전 등기와 함께하는 신탁 등기. 얘네가 하나의 순위번호. 그 말은 뭐예요? 순위번호란에다가 주등기와 부기등기 표시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두 번째, 물권 변동 효력은 없어요. 왜요? 얘는 가등기는 제가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가등기 자체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 변동 효력은 없습니다. 아까 등기 추정력도 없었어요. 왜요? 얘는 종급 등기가 아니라 예비 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처분 금지 효도 없어요. 우리 가압류 가처분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 압류 등기는 처분 제한 효력이 있잖아요. 처분 금지. 그래서 나중에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제3자한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자, 본등기 후에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 하면서 가등기 말소하지는 않죠. 예. 그냥 흡수를 되긴 하지만 그때 보시고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본등기가 곧 종국등기이기 때문에 그때 소유권을 취득, 그때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보가등기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이거? 금전채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경매도 청구할 수 있죠. 민사집행에서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으로 나오잖아요, 담보권 실행. 세 번째,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 우리가 청구권 보존 가등기랑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쇄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입니다. 자, 폐쇄 등기록이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 2번이에요. 잠정적 효력이 인정된다. 저희 폐쇄 등기부는 왜 떼보는 거예요? 폐쇄 등기부는 왜 떼어봅니까? 우리 폐쇄 등기부는요, 실질적으로 이거 소송 자료예요. 증거 자료에 불과해요.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소송 자료로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재 효력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잠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저희가 소송 사건으로. 그리고 실무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폐쇄 등기부는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실무하는 법무사잖아요. 딱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가 그 공동저당에서, 공장저당에서 기계기구 목록 있죠. 공장저당의 기계기구 목록하고 신탁원부하고 폐쇄 등기부는 등기소 직접 가셔야 돼요. 사무실에서 이거 발급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공부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떼어보면 이거 왜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폐쇄 등기부 잘 기억해 주시고 2번에 등기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제1절에 등기사항은 법정주의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 해당을 하나 절차법상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있더라. 동그라미 예를 보시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은 있어요. 실체법상 효력은 있지만
그건 뭐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이죠. 말소하려면 따로 말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등기 능력 있는 물건,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두 문자가 있으면 그 두 문자로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의 토지 부분에 하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자, 도로 부지도 등기해요. 머릿속에 기억할 것, 도로 경매가 있다는 거. 도로 지분 경매 있어요. 압구정에 도로에 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쾌재를 부르셔야 되겠죠. 예. 시골에 있는 그런 데다가 지분, 도로에 지분 가진 사람과 서울의 재개발 재구축 지역에, 특히 재개발 지역에 도로 지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는 큰 재산이죠. 예, 도로도 경매 대상이고 도로도 등기 대상이다. 나중에 법무사님들 경매법원 가보시잖아요. 그럼 새파랗게 젊은 20대들이 30대들이 와가지고 도로 지분 경매 많이 해요. 예.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법무사님 되셨다고 사무실에 앉아고 미어캣처럼 이렇게 오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경매법원 꼭 가보세요. 예, 꼭 가보세요. 얼마 들이지 않고 몇 천에 도로 지분을 서울 걸 살 수도 있고 지방 걸 살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계셔가지고 팔이 잡지 마시고 꼭 다니시기 바랍니다. 도로도 경매 물건 등기할 수 있다.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하천법상 하천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에 할 수 없는 등기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익권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익권 등기 빼고 소유권, 보존 이전 당연히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저당권이 되니 모두 같이 될 수 있어요. 질권 설정 등기가 되고 소유권이 되니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탁, 환매 특약 등기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가 밑줄 친 데 보시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용익권 설정 등기가 안 되니 이전도 안 되고 변경도 없고 말소 등기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 것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은 별도로 하지 않겠고 밑에 건축물요. 건축물은 건축법상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외기분단성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착이라는 단어는 이제 설레에서 고정, 정착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거고 외기분단성은 지붕을 또는 벽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 안에 있는 것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나누셔야 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나누셔야 돼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면 특히 10번요. 아파트 옥상요. 집합건물 옥상은 등기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아파트 옥상에는 세입자 안 들이잖아요. 뷰가 그렇게도 좋은데 이 말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거나 임차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기본적인 옥상은 가능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독립된 건물로서의 여건을 갖춘 경우, 즉 아파트 지하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아니라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퀴즈.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디다 하는 등기 신청이죠, 이거? 구분건물 표제부, 그쵸? 누가 등기 신청해요, 이거? 취득하는 자, 아니죠. 그 부분을 소유자가, 그쵸? 소유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47조 1항에 있어요. 법 47조 1항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법 47조 2항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기에 나오는 규약상이라는 게 단어가 눈에 탁 보이잖아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없어요. 아까 법 등기사항은 뭐다?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15페이지 맨 위에 별표요.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도 어떻게? 등기 능력이 있어야겠다. 왜? 나머지 구분 건물은 무슨 등기 신청해요? 표시. 이거 일괄 신청이에요? 아니면은 별개 신청서예요? 일괄 신청서죠. 선례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선례가 일괄 신청이다.
그래서 법조문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 방조제와 방조제 부대시설은 다르니 됐고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특례법 보이고 규칙 보이고 뒤로 가시면 예규도 있고 선례도 있어요. 쫙쫙 나눠놨어요. 자 가보죠. 개방형 축사는요. 이 특례법에 의해서 정의는 뭐냐? 소예요. 소. 한우 특혜 사건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소한테 주는 특혜예요. 돼지는 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는 벽을 갖추지 않았지만 소를 사육할 용도로 여기에 축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더라. 등기 요건 5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첫 번째, 정착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용도성이 보이실 거고 세 번째는 지붕과 견고한 구조, 즉 외기 분단성인데 주벽은 벽은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대장상 축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축사와 주된 건물과 부속 건물에 합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만 이 특례법에 따라서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동그라미 5번, 예, 다섯 번째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선례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5번에서. 자, 특례 규칙을 가시면 보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동그라미 1번 제2조 1항에 보시면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는 이 특례법 제4조에 따라서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서에 써줘라. 2번 등기관은 그러면은 그 특례법에 따른 보존 등기라는 것을 어디다가? 표제부에. 부동산 등기에서요. 중요한 사항은 전부 다 표제부에 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앞장에 쓰지 뒷장에 쓰지는 않잖아요. 예, 표제부에다가 무슨 법에 의해서 이 등기를 마칩니다. 농어촌 정비법이냐 이런 걸 다 거기다 표제부에다 써줘요. 그 다음에 제출서면에 보시면 동그라미 제3조 1항요. 건물 표시 증명서면으로는 오직 건축물 대장 등본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은 뭐예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서면도 있는데 축사는 무조건 건축물 대장만 제공밖에 안 받습니다. 2항요. 용도성을 소명하라고 돼 있죠. 소를 사육할 용도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어느 하나를 제출을 해라 하면서 1호, 2호 건축허가 신청서 4번, 신고서 4번,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시구 읍면장이 작성해주는 일, 두 가지 호가 있는데 단서를 잘 보세요. 건축물 대장 등본에 의해서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라고 보여지면 그 말은 뭐예요? 용도의 개방형 축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1호, 2호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근데 개방형 축사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용도성이 소명이 안 되면 1호하고 2호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하고 1호, 2호는 퉁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잘 보시고 밑에 최신설례 보세요. 축사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되는 첨부 정보 쭉 읽어볼게요.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수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특례법에 따라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 정보로 제공한 건축물 대장 정보만으로는 용도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신청서나 건축신고서 4본,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추가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그게 소명이 안 되면 이걸 내는 거고 소명이 되면 뒤에 걸 안 내는 거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엔드일 수도 있겠지만 엔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예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규. 자, 축사 보존 등기 제2조 1항에 보시면 이제 신청 근거 규정으로 축사 특례법 조문 하나, 부동산 등기법 조문 하나. 이거는 2차 갔다 오신 분들은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근거 규정을 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호냐 이런 걸 쓰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더 쓰라는 거예요. 이 특례법 조문 하나 더 써줘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요.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 중 역시 어디다가 표제부에다가 특례법에 의한 겁니다. 이걸 써주라는 얘기고
선례를 잘 보세요. 아까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한다고 했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 이 연면적의 기준은 뭐냐면 축사하고요. 부속 건물. 축사 플러스 부속 시설이 합쳐서예요. 합쳐서. 이게 합쳐서 뭐다?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봐주시고 1번부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의 일부 용도는 축사, 그 다음에 일부는 퇴비사, 차규사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은 뭐예요? 부속시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축사 플러스 부속시설이 있더라. 그런데 그 건물 연면적이 특례법상 요건인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하고 부속 건물을 어떻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2번, 한 개의 건축물 대장의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에 부속하게 된 퇴비사, 차규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 건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3번을 잘 보세요. 하나의 대지 위에 두 개의 건물이 있대요. 두 개의 축사. 한 필지 위에 두 개의 건물이 있으면 저희 뭘 만들어요? 총괄 표제부를 만들어요. 여기 한 필지예요. 100번지에 100번지. 100번지의 축사가 여기 한 동. A동 축사 A동. 여기에 축사 B동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따로따로 판단해요. 축사 여기 100제곱미터냐 여기 100제곱미터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총괄 표제부. 이 총괄 표제부는 대장에 관한 총괄 표제부입니다. 총괄 표제부. 자, 그래서 100제곱미터를 그 총괄 표제부가 작성이 되고 건축물 대장은 뭐래요? 각각 작성됐다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A동도 건축물 대장 하나, B동도 건축물 대장 하나 요렇게 작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각각의 건축물 대장별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특례법상 연면적 기준도 뭐다? 대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라. 봐주시면 되겠고 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보존 등기 명의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보존 등기 명인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쵸?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밑에를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 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면적이 만일에 이것이 9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9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축사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존 등기를 못해요. 갑이 소유할 때는 이랬어요. 근데 계속 가봐요. 자, 그런데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110제곱미터로 만들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갑이어서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건 맞겠지만 축사특례법에 따르게 되면 누구라는 거예요? 요건을 갖춘 자. 요건을 갖춘 자.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뭐다? 최초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람 명의로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법이면 누구다? 갑. 축사특례법이면 요건을 갖춘 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봐주시고 17페이지요. 등기사항인 권리.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거 작년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 문제. 작년 문제에 부동산 질권이 있나요? 아니 민법에서 질권을 뭐뭐 배우셨어요? 동산질권 아니면 권리질권 두 개를 배웠는데 아니 왜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부동산 질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부동산 질권 등기는 없어요. 그쵸? 동산질권 등기 안 합니다. 동산질권은 뭐예요? 점유잖아요. 점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꾸 질권을 하는 것은 동산질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근데 그 권리가 피담보 채권으로서 저당권으로 설정됐을 때 저희가 권리질권 등기를 한 거지 부동산 질권 등기를 한다거나 동산질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작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권, 채권, 기타 부분이 보이죠? 물권을 공시한다고 했어요. 물권을. 그렇지만 우리가 물권에서도 등기 안 하는 거 점유, 유치권, 질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치권 좀 등기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지만 택도 안 된다. 예, 안 될 거예요 아마.
채권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권은 저희 등기 안 해요. 사용대차권 안에 임대차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거 안 돼요. 임대차는 등기하라고 분명히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기타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한가만 있는 거. 등기 능력 인정되는 거. 등기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권이 무슨 형태로 공시가 되죠? 저희 부동산 등기법에. 아까 청구권 보존 가등기잖아요. 이 가등기 형태를 쓰면 이 가등기에다가 뭐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가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임차권에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임차권에는 가압류 등기 안 돼요. 아니 등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압류를 하냐고요. 그러면 언제 임차권에 대해서 저희가 가압류할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권에 가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등기가 안 됐으면 어디다가 가압류해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가 가압류를 하는 거죠.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를. 임차권은 등기가 요건이 아니죠. 전세권은요. 등기가 요건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잘 봐서 우리가 임차인이 우리 의뢰인의 채무자다. 이 사람이 만일에 등기한 임차권자면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되겠고 등기가 안 된 임차인들아 그러면 뭐예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다가 가압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도 판단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없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쭉쭉 보시고 구분 임차권 등기 없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 갖고 지역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무슨 판결 받아야 돼요? 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오지 않은 이상 저 등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해놨죠. 제가 임차권부 채권의 가압류 등기는 안 돼요. 이게 등기된 임차권인지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추가 설명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 변동은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약정 등기는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다 봐야 여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권리 변동과 무관한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거래가액 등기가 나오는데 거래가액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거래가액 등기는 언제 해요? 거래가액 등기는? 네,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 등기를 합니다. 거래가액 등기는 부동산이 하나면 거래가액 등기가 가능하겠지만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한 개라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 여러 명이다. 양쪽이다. 그러면 매매 목록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매매 목록 번호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 기출지문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